나는 20살이 되자마자 세상이 내 것인 줄 알았다. 그 나이 때는 누구나 그렇지 않았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곳 그 모든 게 자유로웠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남자가 있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든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사람이 된 듯했다. 그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이던 넌 나한테 전부야라는 말은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버팀목 같았다. 나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다. 철이 없었고 세상 물정을 몰랐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싶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몸에서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평소와 다른 피곤함, 이유 없이 메스꺼운 아침,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불안. 병원에 들렀을 때 의사가 말해주었다. 임신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나는 아직 학생이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지?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준 그가 있잖아.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이 차오르는 눈빛으로. 그런데 내 기대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돌아왔다. 그는 얼굴빛이 굳더니 긴 침묵 끝에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다. 난 못하겠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 순간 사랑이란 말은 허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내 손을 놓고 등을 돌려버렸다. 연락은 닿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버린 그에게 몇 날 며칠 전화를 걸어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치 내 앞에서,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사람처럼 나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은 사라지고 뱃속의 아이는 점점 자라났다. 시간이 갈수록 옷으로 감출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왔다. 부모님께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다. 부모님은 늘 나를 믿어주셨다. 착하고 성실한 딸이라고,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라고. 그 믿음을 내가 배신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엄마 아빠가 알게 되면 실망하실 거야. 나를 더 이상 딸로 보지 않으실지도 몰라. 그 생각에 입술이 굳어버렸다. 결국 나는 핑계를 댔다. 취직 자리를 알아봐야 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야겠다. 부모님은 의심하지 않으셨다. 우리 딸이 이제 자립하려고 하는구나 하며 오히려 흐뭇해하셨다.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게 그 순간 더 큰 형벌 같았다. 낯선 도시로 내려와 홀로 임신한 몸을 지탱했다. 아무도 없는 작은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침대 위에서 아이의 태동을 느낄 때마다 눈물이 터졌다. 아이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는데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였다. 내가 먹는 음식 하나, 내가 누리는 잠자리조차도 변변치 못한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내 안에서 꿋꿋하게 자라났다. 출산의 순간은 고통스러웠다.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끝에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의사가 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작고 따뜻한 체온, 조그만 손가락, 울음 섞인 숨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도 좋을 만큼 소중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 해.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나 혼자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내가 가진 건 젊음 하나뿐이었고 그 젊음은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무기가 되지 못했다. 며칠 동안 나는 밤새 고민했다. 아이와 함께 살 방법은 없는 걸까? 알바를 하며 키울 수는 없을까? 하지만 금세 답은 막막한 뿐이었다. 방세도 식비도 아이 분유값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나는 겁쟁이였다. 결국 선택은 하나뿐이라 생각했다. 비 오는 날이었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보육원 앞에 서 있었다. 낡은 대문 앞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이는 작은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었다. 나는 끝내 그 아이를 안에서 재우고 간호해주고 웃으며 키워줄 용기가 없었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 심장이 찢어졌다. 도망치듯 등을 돌렸지만 몇 걸음도 못 가 주저앉아 울었다. 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났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뒤돌아보니 작은 창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이가 곧 누군가의 품에 안겨 울음을 멈추겠지. 잘 자라주길, 행복하게 살아주길 눈물 속에서 기도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허무하고 이기적인 것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두고 돌아섰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땐 내가 살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죄책감과 후회의 연속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작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고 그 그림자는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아이를 두고 온 첫 몇 년 나는 미친 사람처럼 보육원 근처를 맴돌았다. 낮에도 밤에도 일이 끝나면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했다. 문 앞에서 오래 서 있다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 돌아오곤 했다. 멀리서라도 아이가 뛰노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 담벼락에 몸을 숨긴 채 창문 틈을 훔쳐보았다. 겨우 보이는 아이들 무리 속에서 어느 아이가 내 아이일까 눈을 크게 뜨고 찾았다. 그러나 얼굴조차 똑바로 알 수 없는 그 작은 무리 속에서 저 아이가 아닐까 혹은 저 아이일까 마음만 다급했다.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잘 먹고 있는 걸까? 울지는 않나? 그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머릿속을 휘저었다. 어떤 날은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다. 또 어떤 날은 창문 너머에서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면 그 웃음소리가 내 아이의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담벼락에 기댄 채 엉엉 울고 나면 그 자리를 떠나기가 더 힘들어졌다.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아이를 두 번 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처음 몇 해 동안 나는 마치 유령처럼 살았다. 회사에 출근해도 머릿속은 늘 아이 생각뿐이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와중에도 창문 너머로 본 작은 얼굴이 자꾸 겹쳐졌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느낌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엄마라는 이름조차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생각이 내 발목을 붙들었다. 그러나 세상은 냉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도 서서히 무뎌졌다. 먹고 살기 바빴고 젊은 나이에 홀로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했다. 밤에는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잠드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보육원에 가는 발걸음도 점점 줄었다. 아이를 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삶이 내 어깨를 눌렀고 그 무게 속에 죄책감은 희미해졌다. 잊고 싶은 게 아니라 잊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였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 즈음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나의 아픈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맑고 순수한 눈으로 다가왔다. 퇴근길 우연히 겹친 인연이었는데 말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가 따뜻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그와 함께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도 조금씩 봉합되는 듯했다. 그는 내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 과거를 캐묻지도 않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그런 모습은 나를 안심시켰다. 이 사람 앞에서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평범한 여자가 되어도 괜찮구나. 그렇게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살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했다. 결혼식 날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제발, 제발 과거가 들통나지 않게 해달라. 오늘만큼은 행복한 사람으로 남게 해달라. 드레스를 입은 채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밀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날도 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나는 그 미소 하나만 믿기로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결혼 후 아이 둘을 낳았다. 아이들이 태어나자 내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 작은 손을 잡고 아침마다 웃으며 눈을 뜨고 밤마다 아이의 숨결을 들으며 잠드는 일상이 내게 찾아왔다. 아이들이 옹알이를 할 때는 세상이 다 멈춘 듯 귀 기울였고 첫 발을 떼는 순간에는 울면서 박수를 쳤다. 남편은 가정적이었고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다. 나는 그들 덕분에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 아이들을 돌보는 매일은 고단했지만 고단함 속에 행복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도 웃을 수 있구나. 이렇게도 사랑할 수 있구나. 아이들이 내 품 안에서 잠들 때면 가끔 오래전 떠나보낸 그 아이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마음을 닫았다. 이제는 잊어야 해. 지금 이 가족에게 집중해야 해.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과거를 깊은 상자 속에 던져 넣었다. 그 상자는 결코 열지 않겠다고 내 스스로 다짐했다. 열어버리는 순간 내가 쌓아온 모든 행복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살았다.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나는 흠잡을 데 없는 가족이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남편의 힘든 직장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며 가족 사진 속에서는 늘 밝은 미소로 서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참 좋은 엄마야. 저 집은 참 화목해.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나는 좋은 엄마일까? 아니면 언젠가 죄를 들킬까 두려워 감추고 있는 비겁한 엄마일까? 진실은 내 가슴 속에만 묻힌 채 나는 웃으며 살아갔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내가 만들어야 할 건 지금의 가족의 미래다. 그렇게 나는 상자를 닫고 열쇠를 멀리 던져버렸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아무리 다짐해도 결코 그렇게 쉽게 잊게 두지 않았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하나둘 독립을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 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맞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귀가 먹먹해지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살아오며 가장 두려워하던 단어,
가장 듣고 싶으면서도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호칭. 엄마라는 그 한마디가 나를 산산이 부수어 버렸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그 목소리는 다시 이어졌다. 저예요. 그때 엄마가 두고 간 아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내 주변이 회전하는 듯 어지러웠다.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온몸이 떨렸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도망치듯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이미 심장은 그 목소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아이는 차분했다. 오히려 나보다 더 담담했다. 이제 와서 원망할 마음은 없어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원망하지 않는다니 그 말이 오히려 나를 더 옥죄었다. 나는 원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울음과 웃음을, 처음 걸음마와 첫 학교 가는 날을, 그 모든 것을 빼앗은 장본인이 나였으니까.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만나야 할까? 아니면 다시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는 이 날을 기다려왔는지도 몰랐다. 정해진 날,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카페로 향했다. 혹시라도 가족이 알게 될까봐 동네에서 벗어난 외진 곳을 선택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창가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했다. 눈매, 입매, 턱선 어쩔 수 없이 내 핏줄이었다. 나는 그제야 실감했다. 피란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담는구나. 그동안 잊으려 애쓴 과거가 내 앞에서 숨쉬며 살아있었다. 그 아이 아니, 이제는 훌쩍 커버린 청년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내 마음을 더 후벼 팠다. 엄마,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담담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가족한테 알리거나 뭘 바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솟구쳤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죄책감이 홍수처럼 터져버렸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청년은 내가 말을 잇지 못하는 걸 알고 있다는 듯 차분히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어릴 땐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커가면서 조금 알겠더라고요. 엄마도 사정이 있었겠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목에서 끊어진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뭐라고 사과를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용서가 될까? 하지만 그런 말은 세상에 없었다. 미안하다 겨우 뱉어낸 건 단 세 글자였다. 하지만 그 말마저 목구멍에서 갈라져 나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보다는 이해가, 서운함보다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감히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떤 세월 속에 던져버렸는지를 알기에. 그와 마주 앉아 있는 동안 수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보육원 앞에 두고 돌아서던 그날, 담벼락에 숨어 울던 밤들, 죄책감에 잠 못 이루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아이. 이 모든 게 마치 길고 긴 꿈 같았다.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그냥 한 번쯤은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에 나는 더 크게 오열했다. 이토록 다정하게 자라난 아이에게 나는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나는 오직 내 앞에 아이만 보였다. 내 핏줄,
내가 버린 아이, 그리고 이제서야 다시 만난 아이.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하지 못했다. 나는 너무 많이 울었고 그는 나를 위로하듯 웃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다시 연락드려도 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끄덕임 하나로 내 마음을 다 전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과거를 상자에 가두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문을 열고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 앞에 선 나는 끝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카페에서 마주한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어른이 다 되어 내 앞에 앉아있던 모습이 생생하게 아른거렸다. 애써 외면하려 해도 눈가에 주름 하나, 말끝에 떨림 하나가 다 내 피에서 비롯된 것이란 사실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거운 돌덩이를 끌고 가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나는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었다. 20살 때 낳고 버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흉터이자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였다. 그동안 나는 그 비밀을 꼭꼭 싸매두고 평범한 아내, 성실한 엄마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 상처가 덮어둔 껍질을 뚫고 다시 피를 흘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 만약 남편이 알게 된다면. 그 생각이 스치자 온몸이 떨렸다.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나와 가정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아이들을 위해 언제나 애써왔다. 그에게 나는 한 가정의 중심이자 지켜야 할 아내였다. 그런데 내가 이런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가 어떤 얼굴을 할까? 혹시 경멸하지는 않을까? 지금껏 쌓아온 신뢰가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건 아닐까? 아이들은 또 어떨까? 나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라고 믿고 자라온 그 애들이 만약 내가 20살에 다른 아이를 낳고 버렸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하지 않은 엄마이고 싶었다. 과거에 나는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최소한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게 거짓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으려니 손이 자꾸만 떨렸다. 남편은 아무 일도 모른 채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다. 아이들도 각자 방에서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저 풍경 속에 나 혼자만 다른 세계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스르륵 켜졌다. 혹시 또 연락이 온 건 아닐까 싶어 숨이 막혔다. 하지만 단순한 광고 문자였다. 그럼에도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끝에 땀이 맺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다. 모두가 잠든 고요 속에서 나는 휴대폰을 켜놓고 그 아이의 번호를 들여다봤다. 연락이 또 올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남편이 이 기록을 발견해버리진 않을까? 그 불안이 나를 잡아먹었다. 결국 새벽녘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곤 했다. 며칠 동안은 집안일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남편이 대화를 걸어도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면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소리가 카페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겹쳐져서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엄마 맞죠? 그 한마디가 내 귀에 박혀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세월이 흘러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20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때의 선택, 그때의 두려움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다.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만큼 긴 세월을 숨겨왔는데 결국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다.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몇 번이고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다. 하지만 누르려던 손가락은 끝내 멈추곤 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미안하다는 말. 그건 이미 수없이 늦어버린 말이었다. 사랑한다는 말. 그건 나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진심이었다. 내가 진짜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 아이를 두고 올 수 있었을까? 결국 나는 전화기를 쥔 채 눈물만 흘렸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집 근처로 찾아오지는 않을까 두려움도 커졌다. 만약 남편이나 아이들이 우연이라도 그 모습을 본다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마치 도망자처럼 늘 불안에 쫓기듯 살아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또다시 연락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차라리 그 아이가 먼저 다가와 준다면 내가 무너져도 이유가 분명해질 테니까.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없는 나는 아이에게 책임을 떠넘기듯 기다리고 있었다. 이 비밀을 언제까지 안고 살아야 할까? 나를 엄마라 불러준 아이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게 옳은 일일까? 아니면 모든 걸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할까?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순간 지금의 평온한 가정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무서웠다. 내 과거는 이미 과거라며 묻어버리려 했지만 결국 내 앞에 다시 나타나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웃음 속에 불안이 섞이고 대화 속에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나는 매일같이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나는 어디까지 이 비밀을 품고 살아야 할까?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